자, 보시죠. 월요일 1회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질문할 문제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3페이지부터 질문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지금 없습니까? 월요일 1회차 3월 31일 1회차 1, 2페이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있어요? 해봐 각자. 없어요? 3페이지는요? 4페이지는요? 오답 다 했습니까? 성민이 뭐 없어? 22번 말고 없습니까? 17, 18 17, 18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7, 18 여러분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보시면 그 자연수 K의 개수 구하는 건데 지금 객관식으로 n에 관한 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선생님 생각에 n에 뭐 3 같은 거 대입하고 풀면 되지 않냐? n에 3을 넣었을 때 위의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개수가 5개인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파악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민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풀기 어려웠던 친구들은요 빨리 판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객관식으로 이렇게 n에 관한 식을 줬다는 것은 일반화가 된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n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만족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음수가 나오면 이상해질 거니까 n에 3 같은 거 대입하면 5개 다 구분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위에 있는 부등식이 n에 3을 그냥 넣어버리고 풀어버리면 되겠죠. 물론 n에 3을 넣는다 하더라도 풀이가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네,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봐봐 7의 2K승 마이너스 7의 2N승 더하기 7의 N승 곱하기 7의 K승 더하기 7의 N승에 7의 2N승 마이너스 7의 n승 더하기 1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보 작다가 되겠죠. 그죠? 이걸 지금 k에 대한 부등식을 풀라고 낸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이거 풀려고 할 때 아마 선생님 그럼 여기 1을 넘겨서 0이랑 비교해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넘겨서 전개해서 비교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뭔가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나? 잠깐만 넘기면 잠시만요. 7n 7의 2n 7의 넘겨야 되나? 잘 모르겠네 사실. 일단 가볼게요. 선생님 보이는 건 지금 이게 n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접근은 여러분들 이랬을 것 같은데 7의 2k승이 있고 일단 k를 푸는 거니까 요거 7의 얘는 지금 일단 냅둘게요. 묶지 말고 이렇게 7의 k승 이걸 넘긴다는 가정부터 하면 7의 전기까지 해버리면 3n승 마이너스 7의 2n승 더하기 7의 n승 마이너스 1이 0값까지 되겠네요. 그쵸? 상황이 됐습니까? 쌤이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7의 k승을 t로 치환하면 이게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n이란 놈은 그냥 상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모양이 잡혀야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은 걔를 해보면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요 앞에 거 7의 2n승 묶어버리고 7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이 마이너스를 넘겨야 인수분해 잘 되겠네. 그죠? 인수분해 해버리면 7의 n승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7의 2n승 마이너스 되겠네. 이렇게 플러스인가요? 플러스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여기는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7의 n승 마이너스 1과 7의 2n승 플러스 1로 인수가 되는 거죠. 아마 이걸 잡아버리면 이 문제는 쉽게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풀어보면 봐봐 여기 1, 1 여기 개수를 뭐 7의 n승 마이너스 1과 7의 2n승 플러스 1로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보니 둘 다 마이너스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저거를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를 쓰면 7의 k승에 중괄호로 맞겠다. 그죠? k승에 마이너스 7의 n제곱 마이너스 1 7의 k승에 마이너스 7의 2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작다. 그죠? 그러면 7의 k승 기준에서 풀어버리면 얘가 더 작은 수죠. 7의 n제곱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얘가 더 큰 수 7의 2n승 플러스보다 작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 뭐 하는 거야? 그럼 봐, k가 될 수 있는 게 적어볼게요. k가 될 수 있는 게 그 7의 1승부터 가능하겠죠? 왜 얘는 7의 n승에서 7의 n승부터 가능하겠죠? 7의 n승이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죠? 보통은 얘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n 가능할 것이고 n 플러스 1 가능할 거 쭉 가세요. 여기 2n승이 돼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랬어요? k가 2n승 돼버리면 이건 7의 2n승. 얘는 7의 2에서 더하기 1. 얘보다 작겠지? 그죠? 7의 2n 플러스 되는 순간 커지겠지? 그죠?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개수겠다. 그래서 n부터 2n까지 개수는요, 여러분. 이 문자라도 개수를 똑같이 하면 돼요. 빼면 n이잖아. 더하기 1, n 플러스 1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인수분해하기 아주 버거운 상태의 어떤 그 분원식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뚫은 거야. 알겠죠? 치환을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쌤, 처음에 원래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설명을 했냐면,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7의 K수는 풀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 1을 넘겨서 이렇게 짜야죠. 왜냐면 0이 있어야 2차원을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쌤이 2차적 내가 그 뒤에 있는 생각을 뭘 했냐면 얘가 그냥 인수분해 돼서 같은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얘가 인수분해 모양으로 잡아가지고 식을 혹시 짤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n과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둘의 곱이 1보 작다를 가지고도 뭘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냥 주어진 식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만약에 1을 넘겨서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 나는 아마도 1을 냅두고 여기에서만 인수분해 했을 거예요. 도전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쌤 그렇게 돼도 어차피 오른쪽이 1이면 못 푸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연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풀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었겠죠. 1을 넘겨서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니까. 알겠죠? 이건 뭐 의도가 이쪽이었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도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번 가시죠. 17번 문제입니다. 이런 류 문제가 보통 대신에 한 문제쯤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일단은 모양을 봤을 때 니은 같은 모양은 엄청 많이 보이는 모양인 거예요. 알겠죠? 기역 같은 모양은 지금 이제 질문을 봤을 때 기역 같은 모양은 좀 생소하긴 하고요. 알겠죠? 둘의 곱을 묻는 경우가 좀 특이하긴 하거든. 그 다음 디귿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뭘 요구하는지는. 알겠죠? 뭐 해보면 알 수 있겠지. 가볼게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많이 보는 모양은 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쌤 경우에서도 기역같이 좌표로 곱해놓은 건 잘 지문하는 편이 아니긴 하거든.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을 아예 분리해 쓰세요. Y는 로그 2x가 여기 있고 얘는 x축 대칭한 놈, y는 마이너스 로그 x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직선을 2-x, y는 2-x를 줬습니다.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 하자 세팅하고 있죠. a 좌표를 x1, y1 b 좌표는 x2, y2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뭐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점이 어쨌든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그죠? 여기 있는 x1과 y1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겠죠. 뭐 이게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기 대입하면은 y1이 마이너스 로그 2 x1일 것이고 밑에 대입하면요 보통 이런 직선은요 넘겨서 두 좌표의 합이 2란 소리야. 알겠죠? 오른쪽 마찬가지 x2, y2도요. 봐봐. y2는 로그 2의 x2 얘 둘의 합도 2입니다. 이게 선생님은 설명을 위해 써놔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지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죠. 뭔가 잘 안 뚫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모양을 바꿔봐야 돼. 그래야 뭐 뚫릴 거란 말이야. 자 들어보시죠. 자 기억입니다. 0보다 크냐 x1과 x2를 곱한 게 라고 나왔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건 당연하죠. 둘 다 양수니까. 패스. 얘만 잘 따지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는 1이 있고요. 그죠? 1, 0일 거니까. 일단 x2는 1보다 크고요. x1은 1보다 작습니다. 그쵸? 둘의 이제 곱에 대한 관계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 자체로서는 파악하기 힘들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뭔가 모양을 바꿔서 뭔가 접근해봐야 되겠지. 알겠죠? 그냥 보면 안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지금 x1과
x2가 1보다 작냐를 따지는 건데 그나마 얘를 모양을 바꾸려면 잠시만 둘의 곱을 바로 보기는 좀 빡세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이런 걸 해볼게요. 그나마 보이는 게 x2가 넘기면 x1분의 1과 작냐 이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모양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지금 이게 좌표가 하나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이게 둘의 관계를 여기서 바로 파악하기 힘드니까. 알겠죠? 그나마 지금 쌤이 뭘 생각한 거냐면 이 관계에서 뭔가 모양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모양이지. 여기 마이너스 올리면 이제 x분이 나오니까. 그죠? 결국 이제 얘를 잠깐만 내가 적어보면요. 이게 y1이 로그 2의 x1분의 1이긴 한데, 그쵸? 그러면은 2의 좀 이상한데? y1 승이 x1분의 1입니다. 2의 y1 오이씨 모르겠네. 잠깐만요. x2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네.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봐봐. 지금 확실히 지금 쌤의 경험치도 뭐가 없냐면 곱을 따질 만한 체크 포인트가 없어요, 사실. 알겠죠? 곱셈은 이런 그 진입한 문제에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나마 모양을 바꾸는데 내가 지금 이걸 넘겨서 뭔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알겠죠? 두 번째 드는 느낌은 봐봐. 얘를 일단 지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y1이 적읍시다. 로그 x1이니까. 그러면 얘는 x1은 2의 마이너스 y1 아닙니까? 그죠? 됐어요? 그리고 x2도 바꿀게요. 얘는요, 여기서 이용하면은 2의 y2 승이 x2죠. 2의 y2. 그죠? 이걸 대입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원래식이. 알겠죠?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이 2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y1 더하기 y2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1보다 작냐 2의 빵승보다 작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봐봐. 이 지수관계, 로그관계를 바꿔서 대입을 했더니 뭐가 생긴 거냐면 곱으로 돼 있는 게 차로 돼 있는 거 바뀐 거니까 이건 편하지. 그냥 덧셈 뺄셈은 접근이 확실히 수월한데 곱셈은 확실히 어렵단 말이야. 자, 얘를 적용하면 위에 그 떼면요 마이너스 y1 플러스 y2가 얘보다 작냐라는 거 넘겨버리면 결국 이 질문은 y2보다 y1이 크냐라는 질문과 같은 상황인가 보네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확인되죠. y2가 더 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네요. 참.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곱에서 뭔가 기대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야 돼. 알겠습니까? 모양을 바꿔서 다행히 지수식을 대입했더니 그 y 좌표끼리의 어떤 그 크기 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되죠. 얘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직선을 알 수도 있기도 하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다. 기억 참이네요. 니은은 많이 보던 목이야. 기억은 당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죠? 요 경험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곱의 모양들은 모양을 바꾸긴 해야 돼. 그대로 뚫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니은은 뭐 많이 했던 거. 니은은 4분의 7과 y1이 2 사이냐라고 물었어. 그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만약에 내가 y1이 2보다 작은 걸 파악하려면 이건 쉽죠? 여기 좌표가 0,2야. 2보다 작아야 알겠죠? 이건 패스. 됐습니까? 난 얘만 따지면 돼. 4분의 7보다 y1이 큰지만 따지면 돼. 그렇죠? 요건 선생님 벌써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y1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이 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이죠. 그죠? 이 두 함수에다 뭘 대입해야 돼? 1번 함수와 2번 함수에다가 뭘 대입해서 비교하면 돼? y 자리에 4분의 7을 대입해서 나온 x 좌표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1번 이걸 쓰겠습니다. 누가 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여러분 보자마자 풀이 방향이 바로 알고 있는 단계로 풀어야 되겠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자, 4분의 7 집어넣을게요. 1번 y에 4분의 7을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7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7 2에 마이너스 4분의 7 쓰면 그죠? 1번은요 2에 마이너스 4분의 7승이 나오고요. 2번에 대입할게요. 2번에 4분의 7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4분의 7 넣어버리면 2 빼기 4분의 7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큰, 얘가 더 큰 거죠. 1번이 큽니다. 1번이 크다라는 건 1번이 멀리 있어야 돼. 4분의, 얘가 말하는 4분의 7이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왜? 4분의 7이 여기 있어야 1번과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2번과 만나는 x좌표보다 크니까. 이해됐습니까? 4분의 7이 y1보다 위에 있음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2의 마이너스 4분의 7. 잠깐만요. 야, 그게 맞죠? 그죠? 내가 좀 헷갈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는 틀렸다. 얘는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 디귿이면 돼요. 디귿. 디귿을 보시면 x1에 이 x1분의 1을 살릴까 냅둘까 고민이 나요. x1분의 1에 x1분의 1 크다 x2에 x2분의 1이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얘들 좀 보시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모양은 짜증나긴 하는데 x1분의 1 x 얘도 쌤 생각에는 그 y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향성이 그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여기서 우리가 뭘 해놨냐면 여기 보시죠. x1분의 1이 이 양면 역수치하면 그죠? x1분의 1이 2의 y1이겠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 민방 바꿀게요. 2의 y1의 x1분의 1일 것입니다.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x2는요. 요놈 있잖아. 2의 y2승의 x2분의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아, 이런이 보이네 이제. 얘요? 2의 x1분의 y1 많이 숨겨놨네. 2의 x2분의 y2입니다. 떼면 x1분의 y1은 x2분의 y2.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 여기 숨어져 있었네. 이거 무슨 문제네요. 원점으로부터 x1, y1까지 기울기, 원점으로부터 x2, y2까지 기울기를 비교해라 이 말이지. x2, y2의 기울기가 x1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그러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체크 되겠나요? 결국 봐봐, 이게 기억이 확실히 특이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 기억에서 주는 공부는요, 이 곱은 처리하기 힘들구나라는 거. 쌤은 이런 류의 문제 훨씬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 많은 문제들 다 거의 99.9%가 곱을 해석하는 건 없었어. 그 쌤의 간접 경험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곱이 나왔으면, 쌤 경험치 있는 거야. 곱이 나왔으면 그걸 보면 모양을 바꿔서 아까는 차나 합이나 크기나 뭔가의 패턴을 바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그 많은 문제도 풀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놔라 라는 한 가지. 알겠죠? 두 번째는 그 디귿처럼 이렇게 특히나 내신형 문제는요, 주요 문제들이 있잖아. 기울기 묻는 거, 니은 같은 보기,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숨겨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관계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모양을 바꿔봐야 돼. 주어진 대로만 접근하게 하지 마시고 모양을 바꿔보다 보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어떤 특정 개인이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생들 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양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뭔가 우리와 같이 소통을 많이 했던 방식으로 가면은 쉽게 모양을 잡아내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버리시면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자꾸 빨리빨리 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이런 문제가 손에 잡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페이지. 질문. 여기 어렵겠는데. 질문. 22, 23 아닐까? 23, 그쵸? 좀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겠네요. 22번부터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단면이 원이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깊이 HN인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때 원의 반지름은 2의 n 제곱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원에다가 표시하면 될 거고요. 중심을 오라 하자. 지울게요. 오라 하자. 그때 표면과 PNQN 만나는 점을 PNQN이라고 그림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부채꼴에 대해서 개울에 잠겨있는 호에 대한 중심과 크기를 세타했을 때 잠깐만요. 체크 좀 해봅시다. 지금 개울 바닥이 있고요. 개울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이 하나 딱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호가 있고요. 반지름이 2의 n 제곱분의 1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얘가 뭐라 했냐면 이제 잠겨있는 여기를 그은 거죠. 여기를. 여러분 그림이 약간 다르지만 네, 여기를 그어서 비슷하네요. QN이 할 때 여기 각을 세타하자 라고 세팅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각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는 원주의 3분의 1이다. 이거 세타 주는 거 아니면 세타가 얼마 소리야? 야 원주가 이걸 뭐 중심각으로 표현하면 2파일 것이고 그렇죠? 원주의 3분의 1이 얘라는 건요. 얘가 이제 3분의 2파이라는 거죠. 세타가 3분의 2파이라는 건 잡아줬네 그냥. 알겠죠? 120도입니다. 아시겠죠? 원주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걔를 툭 잡아줬고요. 바퀴가 1024번 회전하면서 굴러간 이동 거리가 10파이. 자, 볼 때리네요. 자, 바퀴가 1024번 회전했습니다. 그때 굴러간 이동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면 얼만큼 이동했겠어? 원주만큼 이동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1024번에 회전했으면 봐봐. 한 바퀴에 2파이야. 2파이 곱하기 R 2분의 1에서 했을게요. 이게 한 바퀴야. 원주니까. 그렇죠? 이거를 몇 번? 1024번. 2의 10승. 이렇게 한 거죠. 정리하면 2의 11승 파이 곱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에서 했었거든요. 결국 2의 11 마이너스 n 제곱 파이만큼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응. 이만큼 이동했는데 걔가 잘 끊어 풀어야 되겠네. 얘가 10파이 이상 20파이 이하래요. 그러면 2의 11 마이너스 n 파이가 10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다음 20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약분해버리고 2의 거듭제곱 n은 어차피 자연수일 거 아니야. 바퀴니까. 그렇죠? n이 낼 수 있는 게 얼마면 이게 지금 11 안 되고 그죠? 10 안 되고 9 8 7부터 가 7 큰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2의 7 넣어버리면 이거 2의 4승 아니야? 그죠? 아 좀 헷갈린다.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11 마이너스 n이 그죠? 얘가 그지? 2의 4승 끝이네. 그지 않나요? 16밖에 안 되지 않나 이거? 그쵸? 20이니까 뭐야 n이 7인가 본데? 그죠? 그랬을 때 계속 볼게요. 이를 만족하는 n0를 n0 나왔네. n0 7입니다. 그죠? 그때 hn0의 값을 구해라. h7을 구해라 이 소리네.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구하면 되죠. 많이 어려워서 뭐 풀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학적인 포인트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이동 거리만 잘 처리하면 되지 않았을까? 결국 이제 n이 7일 때 n이 7이란 건 2분의 1의 반지름이 2의 7승분의 1일 때 그죠? 여기 길이 구해라 이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라서요. 이렇게 수질 잘라버리면 여기 3분의 파입니다. 반지름이 2의 7승분의 1 그죠? 요거 2대 1대 루트 3 그쵸? 뭐 루트 3 필요 없고요. 요 길이는요. 얘 나누기 2의 8승분의 1 그치? H7 여기 H7은 2의 7승분의 1에서 2의 8승분의 1을 빼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길이는 여기 뭐 8, 2로 만들어버리고 2의 8승분의 1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H7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끝. 뭐 특이한 문제네요. 좀 독특한 문제다. 머리 파악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번 가시죠. 23번입니다. 아, 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보시죠.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때, 시간 때 못 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풀어서 공부를 해보셔야죠. 23번의 기본 틀은 보이시죠? 기본 틀이라는 것이 뭐야 이거?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는 문제 아니야 일단? 아니 풀라면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이거 그 문제잖아. 얘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어찌나 범위 어떻게 되지? 2보다 커 낫다. 또는 2고요 그죠? 일단은 모양 바꿔놔야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t 플러스 29는 0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mt 더하기 27은 0입니다. 단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극으로 인정.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n의 값을 구해라. 2번 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9가 아니라 27. 마이너스 2. 27 땡큐. 25 땡큐. 알겠죠? 들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세 개의 실근, 네 개의 실근을 얘기하는 건 이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환경부터 이해해야 돼. 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t의 값이 max 몇 개야? 최대 t 값은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겠죠. t가 두 개라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선생님 쉬운 걸로 얘기해 보면요. 만약에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2보다 큰 뭐 예를 들면 1, 2 답이라 가정해 보고요. 3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0. 이건 가정이야. 알겠죠? 만약에 t가 이렇게 3분의 10이 나왔어. 알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일까요?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왜냐? 얘는 그냥 역수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한 개 나오고 여기서 답이 한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대 케이스. 이해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쉬운 답은 내가 적어본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x가 1이면은 그죠? 3 더하기 3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도 3일 거 아니야. 답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값을 가지면 그 t 값이 갖는 그 x 값이 두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 뭐 몇이 나왔을 때 얘가 실근이 한 개인 게 과연 언제일까? x가 0일 때예요. 오케이? 이게 바뀌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t가 정확히 딱 2가 되는 그 순간. 왜 2 이상이잖아. 이게 산술기가 나온 거잖아. t가 2됐다. 그 경우에는 이게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산술기가 성립하는 거거든. 완전 제곱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중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완전 제곱이 아닌 2보다 큰 모든 t 값은 다 식을 두 개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의 치환이 가지고 있는 이건 물론 바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런 조건을 잡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잡아볼 때는요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의 상황인 거는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내냐? 방금처럼 몇 개를 대입해 보는 건 나쁘지 않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로 넘어갈 때 t가 만약에 2인 근이 나왔다면 이건 x가 한 개라고. 그죠? 근데 두 번째 t가 2보다 큰 근은요 t 한 개에 x 두 개일 거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뭐 혹시라도 찜찜함을 위해서 쌤 확인 한번 더 해드리면 아까는 내가 그냥 찍어서 보여준 거니까 알겠죠? 요걸 한번 가볼게요. A가 지금 2보다 크다는 상황으로 가볼게요. 2보다 커. 됐어요? 오케이? 완벽한 논리를 체크해볼게요. 얘 3의 x승을 뭐 A가 치환하면요 A 더하기 A분의 1이 지금 A가 되는 건데 이해됐습니까? 양변 A를 곱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AA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판별식 때려볼게요. 판별식 때리면요 판별식은 A 제곱 마이너스 4AC 4잖아. A가 2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쵸? 그거 봐. A가 2일 때는 0이 될 것이고 중근. 그죠? A가 2보다 크면 양수. 실근 두 개 맞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건 이것도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하면 A는 양수여야 돼. 얘가 갖는 실근 두 개가 둘 다 양수인 것도 원래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보면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면 두 근의 합이 A 양수죠? 두 근의 곱도 1 양수죠? 이건 두 근이 나오는데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해.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풀었다? 얘는 뭐 수학 너무 잘하는 자식인데? 근데 원래 이게 맞는 논리인 거지. 아까 쌤처럼 대충 찍어 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분석해야 돼. 여기서 쌤 증명해 드렸죠. 뭘? 이런 상황임을 증명한 겁니다. 지금. 이해했습니까? 민성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줄게. 식을 또 헷갈리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t로 치환해서 답을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t는 2보다 큰 상태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뭐 없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이 한 개거나 두 개일 건데 만약 얘가 두 개라고 무조건 네 개나 뭐 무조건 두 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얘 근이 t가 뭐냐에 따라서 t가 만약에 2보다 크면은 그 t의 한 개에 해당하는 x가 두 개 나올 거라는 거야. 그걸 이거 방금 증명한 거야. 알겠죠? 이해되겠어?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근이 t가 만약에 2라는 근이 한 개 나왔어? 그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얘가 2가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어. 그것도 아까 식으로 증명한 거죠. 판별식 0 되니까. 저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판별식 0 돼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결국 이 2차 방정식에 걸려있는 얘네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얘를 따져야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알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하면 킬러죠. 1번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갖는 것부터 따져볼게요. 알겠습니까? 상황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세운 첫 번째 가설 얘가 근이 두 개인데 이 2차 방식이 t 값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케이스 두 개인데 한 개만 2보다 큰 거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2보다 큰 거 한 개 갖고 2보다 작은 거 한 개 갖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봐봐. 2보다 작은 건 근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탈락. 2보다 큰 건 근으로 인정. 그죠? 그 t 한 개가 x 두 개 만들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씩 맞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어찌 보면 경우의 수 기반인 거야. 내가 지금 얘가 근이 두 개인 거 따졌어. 근이 두 개이면서 실근이 두 개이려면 이거밖에 없어. 됐어요? 그 다음 얘가 근을 한 개만 가지면 되지. 그잖아. 얘가 중근을 간 t가 한 개인데 중근이죠. 그 자식이 2보다 커야 돼. 그잖아. 걔가 2가 돼버리면 근이 한 개인 거잖아. 걔가 2보다 작아버리면 근이 없는 거잖아. 알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확인하기 완전 쉬워요. 얘가 완전 제곱되려면 n이 얼마여야 돼? 10이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판별식까지 할 필요가 없지 뭐. 얘는 자연수일 거니까. n이 10일 때 근 확인해야 돼. n이 10이면 t-5의 제곱이니까 t가 5야. 그죠? 답이 됩니다. 정답. 하나 구했어. 됐어요? t가 5라는 건 근 두 개일 거니까. 여기가 어려워. 자, 얘는 뭐냐면 봐봐. 여러분, 저 2차 방정식이 2보다 작은 근 한 개, 큰 근 한 개 가져야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근 한 개, 작은 한 개 갖는다. 이게 무슨 문제야? 근의 분리. 실근 위치 문제입니다. 실근 관련된 스토리 기억나시죠? 1단계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라 판별식 끝. 실근의 부호까지 확인해라 판별식 플러스 근과 개수 관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알파 베타가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끝. 세 번째, 야 실근이 3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이 1보다 큰 거 한 개, 작은 거 한 개 가져야 돼. 뭐 이딴 얘기하는 거. 근의 분리 및 실근의 위치. 어떻게 풀어요? 그래프를 그린 후 판별식 체크, 대칭축 체크, 기준점 부호 체크. 단,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는 3번만 체크. 기억나십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어차피 못 맞힐 문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세 가지 분류가 수능 때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속 틀려요. 왜? 단 한 번을 제대로 빡세게 외워놓지 않거든. 들으면 알거든. 아, 그거군요. 네네. 자. 근데 정리 줬으니까. 그럼 또 안 나와. 기초 돌리잖아? 자주 안 나올걸? 그러다 툭 나오는 거야. 또 틀려. 얘기해주면, 말이요. 틀리면서 공부하는 파트야, 이게.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풀기 어려운 레벨이고, 알겠죠? 근데 그것만 겨냥한 문제가 내신의 킬러 수준으로 잘 나옵니다. 탁 낚아채야 돼. 그럼 여기서 뭐 생각나? 선생님, 저 2차 함수가 2를 가운데 두고 근을 이렇게 가지란 소리군요. 나 뭐 한 거야? 실근 위치 풀이의 첫 번째 단계.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얘를 봤더니 선생님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네요? 이건 3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2를 대입한 게 음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바꿔갈게요. 저기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n 더하기 25가 음수인 건 다 정답. 2n이 29보다 큰 거 정답. n이 2분의 29보다 크면 돼. 알겠습니까? 정답 나왔어요. 자연수 n의 뭐야 이거? 잠시만요. 기억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요? 답은 10인가 본데. 왜 얘는 무시하는 거지? 잠시만요. 스토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는데 그죠? 답이 한 개 이상하네요. 잠깐만. 야, 얘 뭐야? 14.5? n을 좀 쉽게 얘기해볼까? n이 만약에 14.5 20, 25 1로 인수분해 n이 만약에 26이라 가정해보자.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는 0이니까 t가 1 또는 25가 나올 것이고 얘는 탈락. 그죠? 3에 쌤 지금 쌤이 설명한 게 이 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5를 가정하면 3에서 t로 취하면 t 플러스 t분의 1이 25 t제곱 마이너스 25t 더하기 1은 0 판별식이 보다 크고요. 두 분의 합도 25, 두 분의 곱도 양수인 두 분을 갖습니다. x값이 두 개 나오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쌤 지금 뭘 한 거야? 26이라는 하나의 예시로 n이 26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질문 자체가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1번을 정확히 푼다면 아마 이 사람이 이걸 겨냥해서 푼 건 한가 본데 알겠죠? 이건 범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n이 이 범위를 만족하거나 n이 10이거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10도 정답, 얘도 정답. 알겠죠? 요건 답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요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실히 좀 빡세죠? 2번 기억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이제는 풀이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다 풀면 시간 아까우니까 2번입니다. 2번은 뭐야?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 3개 실근 3개 가 되려면 봐봐 얘는 값이 맞을 것 같아. 가 되려면 생각해봐. 자 가설을 세워야죠. 얘가 지금 근을 2개는 가져야 돼. 그죠? 그 중에 한 근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아니면 3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t는 2가 근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잖아. 2란 근을 가져야 될 거야. 나머지 한 개는 2보다 큰 근이겠지. 얘가 2란 근을 가지려면 2 대입하세요. 4 마이너스 2n 더하기 25가 0이 돼야 됩니다. 2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넘기면은 2n은 혹시 문제 이상하다. 29네요. n이 2분의 29 돼야 되는데 n이 자연수 아니야? 여기서는 양의 실수라 표현했네요. 알겠죠? 특이한 놈입니다. 아무튼 알겠죠? 얘 답은 n이 2분의 29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분의 29. 알겠습니까? 그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얘가 말은 제대로 했네. 3번은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가 실근을 2개 가지면서 둘 다 2보다 커야 돼. 그죠? 3번 답은 뭐겠어요? 이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그죠? 근의 물리죠. 실근 위치 문제.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요 그래프입니다. 저렇게 생겨야지. 됐습니까? 저걸 그려놓고 1단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2단계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n이 여기 있잖아. 2보다 커야 돼요. 3단계 2를 여기 대입한 요거 뭐 fx 할게. ft 하면 f2가 0보다 커야 돼요. 다 만족하는 게 정답. 알겠습니까? 이거 완전 킬러야. 알겠죠? 근데 공부가 될 만한 난이도고 충분히 여기서 한 3분의 1가량 2분의 1가량 정도로 출제가 될 만한 알겠죠?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알겠죠? 특이한 건 사실은 요 라인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건 좀 오만 것 같긴 하고 알겠죠? 좀 더 수월하게 이런 문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문제들은 꽤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그러면 가볍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좀 많이 빡센 그런 문제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2회차 절반까지만 살짝 가볼게요. 31일 2회차 뭐 자기 보면 질문 한번 해봐. 요건 좀 쉽네. 전반적으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풀이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얘가 왜 안 되지?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오답을 했어야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민성이 오답하는 거 같은데 그지? 다 했어? 오답 못한 거 있어? 다 했어. 다 했어? 진행하지 않으셨고요. 네. 뭐 아예 접근 못하겠는 거 있어? 성민아? 오답 이거 나발이고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더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죠. 쉬었다가 23번이 아마 이거 루쌤 정리해 줬을 것 같긴 한데 잘 풀었어. 아, 이 사람 잘 풀었네. 오늘 잘 기억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테스트 좀 풀이해보죠. 쉬었다 가시죠. 4월 2일 1회차입니다. 네, 여러분 또 아까 푼거 보니까 첫 페이지에 막힐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냐.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해보시죠 일단. 없습니까? 쌤 생각에는 3페이지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3번은 잘했어요. 13번 잘했네. 13번 정도 따위는 뭐 허접하네요. 좋습니다. 14번 보시죠. 아 이거 중요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예전에는 워낙 또 특히 수능 쪽에서 킬러로 되게 잘 내는 패턴이 요즘에 안 나오는데 잘 내는 패턴이라서 그때 이제 격자점 문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지금 또 내신에서 그리 어렵지 않은 수준의 격자점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알겠죠? 요거는 뭐 그림 잘 그려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찍어가면서 풀어야죠. x로 가니까 너무 길이 넓어지고 멀어지는 거야. 그럼 y가 1일 때, y가 2일 때 뭐로 풀 게 좋을지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얘를 이제 뭔가 장치를 넣어놨죠. y는 2의 x-4랑 y는 로그 2의 x-4가 아니라 더하기 4. 얘 둘을 보는 순간 뭐부터 판단돼야 될까요? 어지나? 그렇죠. 역함수네. 이런 놈은 가지셔야 되고죠. 원래 함수에서 x축으로 4만큼, 얘는 y축 4만큼 역함수죠. 알겠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된 점을 잡으래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리기가 지수함수가 그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얘로 풀면 되겠네요. 그죠? 굳이 얘는 그릴 필요가 없겠다. 왜 역함수니까. 그러면 봐봐. 지수함수를 그리는 게 편할 것이니 그걸로 갈게요. 일단 역함수를 이해하려면 yx 그어놔야지. 이렇게. 얘 대칭일 것이고요. 그죠? 이 자식은 저에 그리면요. 얘가 점근선일 것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정확히 자연수인 점들을 잡아내야 되니까 일단 뭐 0을 넣어버리면 16분의 1은 됐고 기준점이 4,1입니다. 그죠? 4,1을 지날 거 아니야. 원래 0,1의 기준이 4,1을 갔을 거니까 4,1을 지나면 잠깐만 4,1을 지나면 뭐 이러한 이쯤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식의 이거 내려맞는데 이런 식의 그게 어렵다. 뭐 이런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봐봐. 이제 구도를 잡아야지. 이 교점은 구할 수가 없어. 알겠죠?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4,1입니다. 참 중요하니까. 얘를 역함수로 그리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굳이 그릴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있는 자연수인 점 체크하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인 점 체크해서 이거 2배. 끝 되겠죠. 그죠? 이게 대칭함수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얘는 한 번만 해야지. 왜? 그럼 가운데 축이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저쪽에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역함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만 잘 따지면 되겠네요. 자, 이걸 어떻게 누를까 할 때 x를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지수함수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알겠죠? x를 대입해 볼게요. x가 1일 때. 1일 때 여기가 16분의 1입니다. 저 필요 없겠다. 여기가 1인 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x가 1일 때 여기 점 하나 있습니다. x가 2일 때. 2를 집어넣어도 이게 1보다 작으니까 그럼 2,1과 2,2가 있겠죠. 여기는 2. 그죠? x가 3일 때 여기 2일 때 x 3일 때 3을 대입해도 분수야. 1부터 나와 있겠네. 1. 뭐 그래프도 뭐 올라오는 게 여기 1이잖아. 그죠? 하나, 둘, 세 개 있겠네. 이렇게. 그죠? x 4일 때 1부터 2, 3, 4 4개 있겠네. 알겠습니까?
x가 5일 때 x에 5를 넣어버리면 여기 5 넣어버리면 2 5,2 5,2 대충 있죠? 5,2 밑에 그죠? 5,5까지 5,5까지 그죠? 그 다음 x가 6일 때 6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2의 2승 6,4를 지나네요 이 지수함수가 6,4는요 봐봐 얘가 6을 그으면 여기가 6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그쵸? 6,4 여기 있겠네 여기 6,4 안 맞나? 3, 4 아하 5 여기가 4 그거 좀 수정을 한다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6,4 4, 5 이제 이렇게 6 그죠? 7을 넣어버리면요 2의 7승은 7승이래 7 넣으면 2의 3승 8입니다 7,8을 지나요 그죠? 7을 그으면 이 직선은 7,7일 텐데 얘가 8이니까 7은 넘어갔다는 소리죠 이렇게 x 7 이해됐습니까? 이게 흡사 뭐랑 똑같은 거야? 뭐 x1이 7보다 크냐 뭐 이딴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교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위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연수잖아 그렇죠? 상황 끝났네요 여기 위에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센스 있게 이렇게 할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나 둘셋넷 4 더하기 하나 둘셋 3 다 넘으면 얼마야? 7, 10, 17 두 배 하면 34에서 빼야죠 얘는 두 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만 빼면 28인가요?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가운데 한 번 하고 뭐 양쪽을 두 배 하든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두 배라고 두 배 하면 안 되는 것도 뺐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틀이 잡혀야 돼 알겠죠?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림 세팅 딱 해놓고 얘는 물론 역함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대칭은 센스 있게 잡아내라 자 15번 문제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의 문제를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수로고함수에서요 이런 거 이제 그래프 좌표 대입이라 부르는데 아까 했던 왜 기억 니은 지금 확인하는 건 그 쌤이 그걸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참거지 판단하는 문제고 거기서 할 것들이 있죠 뭐 x1이 2보다 큰지 확인해라 기울기 체크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오늘 배웠던 건 뭐 고보로 나왔어 모양을 바꿔라 알겠죠 바꾸면 뭔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거고요 얘는 보면 다르죠 얘는 뭐냐면 좌표를 적어 나가면서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인 건데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테마는 딱 잡고 있어야 돼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팁 1. 첫 번째 뭐 로그 함수 설명할게 로그 함수 이렇게 있어 이렇게 로그 함수 있어 이런 상태에서 자주 쓰이는 폼들이 있어요 그걸 다 잡아놔야 돼 내가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원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선을 그어주고요 이 점은 A 이 점은 B를 하자 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요 흰색의 마이너 fx 질문이 이래요 OA 대 OB는 1대 2 정도로 할까요? 1대 2다 이렇게 나왔어 2대 3 할까요? 그런 거 같지 않니? 네.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폼 이런 게 나왔어 어떻게 풀 거야? 어제 어떻게 풀 거야? 이 길이가 2대 요 길이가 2대 3이래 어떻게 풀 거야? 성민 어떻게 풀 거야? 민수 어떻게 풀 거야?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이렇게 푼 거야. 봐봐. X축을 내리세요. 이런 풀의 최악이 뭐냐면요. 선생님 좌표 대입 아닙니까? A, FA, B, FB 거리를 구합니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로그 미친놈이야. 절대 못 풀어야겠죠?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려서 삼각형의 닮음을 쓰라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X축과 Y축의 힌트를 X 좌표로 할게요.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따져야 돼. 각각. 그래서 힌트 두 개를 잡아내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얘가 2대 3이면 내렸어. 요 길이와 요 길을 잡아야 돼. 2대 5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문자 만들려면 여기는 2t, 여기 5t. 또 잡을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좌표가
ET, F, ET일 것이 식은 나와 있을 거니까 ET일 것이고 B좌표가 OT, F, OT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지금 뭘 활용한 거야? X좌표의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뭘 써야 돼? Y좌표 활용해야죠. Y도 2대 올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아하. F 요 놈의 Y좌표가 길일 거 아니야.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2대 5가 돼야 돼. FET 대 FOT는 식이 나오겠죠. 2대 5임을 활용하시면 여기서 T 값이 나올 겁니다. 보통 이런 거 줘야 알겠죠? 길이의 비를 잡아주는 건 축에 내려서 닮음을 이용한 X좌표, Y좌표 두 개의 힌트를 써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팁. 팁 두 번째. 나중에 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배우게 될 수능적 해석의 일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 그래프에서 잡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요. 이번 지수함수 얘기가 지수함수. 뭐 로그는 상관없어. Y는 fx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직선을 줍니다. 근데 기울기가 2래. 그때 요청 A, B로 잡읍시다. 그런 상태에서 요 길이는 루트 5야. 라는 걸 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뭘 하는 얘기냐? X좌표와 Y좌표 힌트를 쓰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는 건요. 이 얘기예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봐봐. 기울기가 2라는 건요. 그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1대 2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점까지 올라가면 얘가 X축과 평행을 긋고 Y축과 평행을 그으면 얘가 1대 2란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D를 줬잖아. 그치? 선생님 피타고라스 T가 1이라는 소리네요. 맞아.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라는 거야. 이게 나오면 좌표가 나와요. 어떻게? A 좌표를 또 마찬가지 T, FT를 합시다. B 좌표는요? 1 더한 거잖아. T 플러스 1, F, T 플러스를 합시다. 됐어요? 나 X 좌표만 적용한 거죠? 뭐 나왔어? Y 좌표. 여기 FT에다가 2를 더한 게 FT 플러스 1이야. T값 나와요. T가 지금 나왔구나. T가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된장을 여기 A를 할게요. 아까 쓴 A 대 2A를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 폼이야. 지수로 구함수에 얹어진 직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울기에 대한 비율 관계로 X, Y 좌표 잡아가는가. 아니면 직선에 대한 비율 관계로 X, Y 좌표 잡아가는가. 중요한 건 얘가 던진 하나의 메시지가 힌트가 두 개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적용. 자, 15번은 얘네들보다 훨씬 쉬운 문제고요. 알겠죠? 그냥 길이를 줘버린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보시죠. 자, 1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5번. 지수함수 두 개가 있어. 식은 안 쓸게요. 이렇게 이때입니다. 평행이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주게 준 거야. 식은 준 거야. 밑은 같네요. 산수는 가능하다는 소리겠지. 여기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대요. 얘가 X축과 평행하는데 X 여기 있겠지. 알겠죠? 근데 A, B, C를 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뭐라 했냐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루트 3이래요. 그죠? 요거 뭐 중3 때 정상하게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을 외우고 있는 친구라면 좀 더 수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넓이를 이렇게 구해야죠. 2분의 1. 한 변의 길이 일단 A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길이 구하러 줬을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1 A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삼강에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루트 3이네요. 결국 A는 2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A가 2라는 거 봐봐. 이 길이가 2라는 건요. 이게 평행하잖아. 내려서 2대 1대 루트 3인 걸 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통은 비율로 많이 건드리는 문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모의고사형 패턴들이고요. 알겠죠? 뭐 얘도 예전 평가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 길이 잡아준 거야. 그러면 이런 소스를 아는 우리로서는 뭐 A 좌표를 문자로 잡든 B를 잡든 그걸 가지고 X 좌표 한 번, Y 좌표 한 번 써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진행을 해보면 이 기본 폼입니다. A 좌표를 뭐 시작할까요? A 좌표를 구하려는 거니까 A의 X 좌표 A라고 했네. A, 이 함수식에 대입할게요. 거기 식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의
a-3에 더하기 요것을 다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b좌표는요 일단 x좌표 적용할게요. 얘는 물론 b라고 얘기했지만 그죠? b좌표는요 a 플러스 1, a에서 1 간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어요? 이 a는 좀 지우자. 자꾸 같은 문자 쓰고 있네. p라 해야겠다 얘는. 알겠습니까? 아무튼 갈게요. 그러면 a 플러스 1, b에 있는 함수 대입하면요 2에 a 마이너스 3승 그죠? 더하기 2입니다. 요건 뭘 쓴 거야? x 좌표의 길이 관계만 쓴 거죠. 이제 뭘 써야 돼? y 좌표의 길이 관계 써야죠. 어떻게 하면 돼? 요 놈한테 얘를 빼면 루트 3이야 이 말이지. 그죠? 위에서 밑으로 뺄게요. 야 3의 얘에서 하나 뺀 거니까 2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3승 2 빼기는 사라지니까 얘가 루트 3이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자 a를 구하려고 하는데 2의 a 마이너스 a 승이 2의 마이너스 3승 빼버리면요 4분의 1 그죠? 8분의 1이니까 루트 3 2의 a 승이 4 루트 3 모글을 가도 되지만 뭔가 찝찝함이 느껴져서 질문을 봅니다.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을 구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2의 승 구했고요. 2의 b승은요? 2의 b승이 b가 아까 a 플러스 1이었잖아. 그죠? 여기 2 곱하면 2의 a 플러스 1 쓰니까 그렇죠? 2 곱하면 8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얘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인선 체크 됩니까? 뭐 계산은 여러분 하면 되고 알겠죠? 포인트는 이 도형을 준 건요. 그 x, y 좌표의 그 길이 관계를 준 거야. 그거에 딱 나오면 바로 뚫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폼을 잘 기억해놔라. 알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요 건드리기면 바로 풀게요. 빡세게 나온 게 20번이야. 20번부터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20번 보시죠. 문제 다시 읽어보시고 상황 체크 좀 해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니까. 그림 좀 짜증나는 상태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려볼게요. 직선은 먼저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있죠? 여기 좀 상황이 안 맞지 않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평행합니다. C 이쯤 잡을게요. 이쯤. 빨리. 자, 그리고 y는 3분의 x. y는 3분의 x 마이너스 b.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고 y는 2x. 그림에 있는 사각형과 좀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잘 없는데 A가 잠깐만요. A가 멀리 보네. 진짜. 날제도를 잘 때 앞에 보시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됐습니까? 네. 보시죠. 그림이 중요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번입니다. 자 지수함수랑 직선 만나점 A, B 설명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림 상황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두 지수함수 빨리 오세요. 20번에 두 지수함수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원점 대칭 관계 아닙니까? 두 지수함수는 그죠? 두 직선은 무슨 관계입니까?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예. 평행이동으로 봐도 되겠죠. 선생님 이거 x, y축으로 마이너스 2k만큼 이동한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아니 지금 지수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같은 결로 뭔가 접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직선에 원점 대칭 때려봐. 밑에 거 나와. 알겠습니까? 아 이게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명부터 시작돼야 돼. 알겠죠? 연계성을 준 거죠. 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원점 대칭이야. 이 점과 이 점도 원점 대칭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그걸로 뚫리진 않는데 그거 잡히시고 두 번째 이야기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까지 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2K예요. 그죠? 잠깐만 평행사변형 넓이가 12K라고 이거는 분명 이제 길이 잡아 준 건데 잘 봐봐. 지수함수에다가 직선을 얹었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이가 나와야 뚫기 좋다고. 알겠죠? 왜?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가볼게. 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일단 높이부터 구합시다. 밑변과 높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높이는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위에 좀 아무거나 잡아. 0,k 잡을게. 그죠? 아 여기서 수직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 높이. 오케이? 이제부터 구합시다. 0,k에서 반대편의 직선 모양이 안 이쁘네. 3y는 x-3k죠. 3 곱한 겁니다. 넘기면요. 3y 마이너스 플러스 x-3y 마이너스 3k는 0. 거리 구할게요. 거리 D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대입 마이너스 6k. k는 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루트 10분의 6k. 그죠? 높이는 루트 10분의 6k가 어렵지 않죠? 10분의 6k. 그죠? 밑변을 모르니까 여기 밑변은 잠깐만 쌤이 x를 할게요. 알겠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곱하면 봐봐. x 곱하기 루트 10분의 6k가 12k랑 같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이제 이 문제 시작인 건데 그럼 봐봐. k 날아가고요. 약분되고요. 2입니다. x가 2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넓이 준 이유는 이 길이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의 구성은요. 분명히 쌤들이 길이를 얹어서 뭔가 문제를 내고 싶은데 너무 그냥 딱 던져버리면 얘는 너무 그냥 뚫리니까 그거를 좀 뭔가 다른 결로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주는 순간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길이가 루트 20이라고? 잠깐만. 이 자식과 이 자식이 이 직선 위의 점인데. 알겠죠? 오케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요. 그러면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잘라보면요. 이게 3대 1이란 소리예요. 그럼 얘를 3t t라 잡으면 저 길이는 피타고라스 루트 10t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t가 2라는 거야. 오케이? t가 2라는 거 여기가 6, 여기가 2라는 거죠. 지수함수에서 두 좌표의 x좌표 차와 y좌표 차를 알 수 있다? 그거는 이렇게 x좌표 한 번, y좌표 한 번 적용하시면 t가 나옵니다. t가 좌표가 나옵니다. 그냥 알겠죠? 투로 작업을 봐. 요거 추가할게. a좌표를 a, 2의 a에서 할게요. b좌표는요? a에서 6도 한 거잖아. 그죠? a 플러스 6, 2의 a 플러스 6입니다. 그지? 둘의 차는요? 2입니다. 2의 a 플러스 6승에서 2의 a승을 뺀 게 2라고 2. 됐어요? 정리하면 64 곱하기 2의 a승에서 2의 a승 빼면 다시 말하면 63 곱하기 2의 a승이 2라서 2의 a승이 시작 63분의 2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야? A도 거의 짜증나구나. 보류. 알겠습니까? 얘가 지금 얘가 얘인데 A도 거의 좀 너무하잖아. 그죠? 그럼 다시 또 봐야지. 아까도 그런 문제 있잖아. 봐봐. 뭐 구하래?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좌표 구하래요. 그죠? Y 좌표만 구하래요. 봐봐. A의 Y좌표 얘입니다. B의 Y좌표 얘입니다. 그죠? C의 Y좌표는요. A를 원점 대칭한 거야. 여기 마이너스 곱한 거지. 됐어요? 오케이? 얘가 구하는 무게중심 좌표는요. 이거 3개 더한 거 나눈 게 3. 그죠? 정답은 3분의 1에 다 더하면 얘만 남겠죠? 2의 6승 곱하기 2의 A승. 2의 A승이 먼저 나와 있죠. 이렇게. 대입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숫자가 더럽더라고 알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고요. 아주 어렵지만 소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늘 그 처음에 푼 그 외에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t로 잡은 다음에 거기서 뭐 실은 2개다 4개다 오바야 사실 오바인데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할 수는 있겠다 정도 그건 알겠죠? 그다음 아까 뭐 이상한 문제 있잖아. 바퀴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또 누군가 내셨기 때문에 나는 본의하고 내셨을 거기 때문에 뭔가 공격하기 좀 그렇지만 뭐야 이런 문제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어 다 버려 그냥 알겠죠?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건 아니야.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물론 이런 환경을 또 만나기 쉽지 않겠죠. 여기 쓰이는 이 쓰임들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알겠죠? 꼼꼼하게 복습해서 잘 잡아두시길 알겠죠? 이런 틀은 아주 많이 여기저기 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요. 16번. 특이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건 근데 약간 이것도 이 내용은 뭐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이 틀이 뭔가 좀 응용력을 길러줄 만한 얘기? 알겠죠? 뭔가 이런 좀 독특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잡아줄 만한, 알겠죠? 그런 대응력을 좀 길러줄 만한 소재로서도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문제긴 한데요. 문제의 틀은 되게 독특합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거의 뭐 처음 보는 형태예요. 알겠죠? 문제 내긴 했는데, 보시죠. 4보다 크고 m이 n 300 두 자연수. 이미 여기서 방향은 나오죠. 찍으란 얘긴데, 그죠? 잘 찍어서 잡아내는 소리인데, 이게 뭐라 했냐면, 일단 A는 1이 아닌 자연수. 알겠어? 1 자연수. 그것도 알겠어. 다 찍으란 얘기야. 문제에서, 로그 A의 M이 P고, 로그 A의 N은 Q입니다. 얘 둘도 자연수. 그죠? PQ 자연수. 그때 서로 다른 유리수 P분의 Q의 개수를 구하래 나왔어. 그쵸? 그러면 이건 갑자기 여기서 유리수 잡으라고? 유리수는 못 잡죠 사실은. 그죠? 그 안에 숨어있는 PQ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환경 자체가 당연히 찍기인데 어떻게 정리하고 찍기를 들어간 거야? 그때 정리한 그 식의 결론이라 해야 되나? 마지막 식정리의 그 단계, 그 모양이 이제 여러분 실력인 거지.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서 찍으면 딱 확실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나는 그 식의 마지막에 그 식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모양에서 선생님들한테 여기 로그를 한번 치해봤어요. 이렇게 다 로그. 그러고 나서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말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로그를 치해봤더니 이거는 찍는 상황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모양을 좀 바꿔볼까? 왜? 모양이 이뻐야 어쨌든 잘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이제 지수식으로 A의 P수는 M이다. A의 Q수는 N이다. 자. 오케이? 대입을 해봤습니다. 4보다 크다 A의 P승 A의 Q승 300. 그죠? 여기에 P분의 Q의 개수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건 답이 안 돼. 무슨 말이냐? P가 1이고 Q가 3인 게 답이야? 2와 6은 안 돼. 왜?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 함정 포인트죠. 그건 챙겨야지. 알겠습니까? 쌤이 처음에 로그를 실제로 내가 로그를 치해봤어요. 치해본 다음에 딱 보고, 버려. 그 다음에, 모양 바꿨어. 지수를 대입했어? 여기서, 완전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쌤, 저기 마음에 듭니까, 너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제 기회는 그래, 알았어. 너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어? 답 잘 나왔어? 인정. 뭐 어쩔 거야? 왜 이거는 본인 선택인 거잖아, 알겠죠? 쌤은 이거면 나는 만족했는데, 완전.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어차피 A도 자연수야. 그잖아. 이거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PQ 금방 나오던데요? A가 2야?
2의 제곱도 할 필요 없어. 4 2의 P승 2의 Q승 300 PQ. 아 선생님 당연히 나의 연습장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죠. 뭐 이 정도 센스는 갖고 있어야 되고 있습니까? 응. 그럼 P가 3부터 가능하네. 그죠? Q 뭐 4 5 6 7 8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알겠습니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P가 4일 때 5일 때 해 몇 개 안 나와. 알겠죠? 진짜 몇 개 안 나와. 알겠죠? 그 다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찍어 몇 개 안 나와. 그 중에 뭘 빼야 돼? P분의 Q가 똑같은 거 빼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여기서 금방 잡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두들겨서 잘 잡아서 함정도 잘 케어해내시기를.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쌤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바로 대입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태에 대입을 해서 플러스 선생님 저 똑같이 갔는데요 라는 친구들은요 혹시 이 함정 포인트 왜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얘기잖아. P분의 Q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알겠죠? 물론 그 말도 있네요. 서로서인 자연수니까 여기서 중복을 체크할 필요는 없네요. 그잖아. 서로서는 탈락되기 좀 있는데 참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서로서니까. 그쵸? 요런 뭔가 조건들을 좀 따지지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최악이죠. 알겠습니까? 잘했다가니 미친 거 아니 무슨 소리야. 최악이지.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틀리잖아. 손도 못 대는 그 친구가 똑같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니야. 최악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걸 보고 손도 못 댔어? 공부 더 해. 알겠습니까? 뭐 걔는 아쉬울 게 없잖아. 어차피 못 푸는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걔는 틀려도 아쉬워하지도 않아. 왜? 모르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끝이야 그냥. 그잖아. 다 간혹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얘기만 하면서 나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최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 그건 충분히 그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더 써주면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이제 등급이 갈리고 좀 나비 효과가 돼서 대학이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못 갖게 되고 막 이런 슬프지 않니? 그잖아. 공부를 안 한 놈이 이거 맞추려면요 걔는 엄청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난 인내의 시간과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걔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많은 게 변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잖아. 거의 다 왔는데 그지? 엄청 신경 써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안착이 됩니다. 이게 안착이 안 되면 긴장되는 그 순간에는 그거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제발 약간 거의 비슷한데 혹은 뭐 거의 다 왔는데 이런 친구 제발 네가 제일 최악이야. 알겠습니까? 네. 제발 빨리 인지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풀이하면 감정이 올라서 짜증나게 잘못 갑시다. 18번입니다. 18번. 18번 틀린 친구들. 센스가 없어요 진짜. 18번. 맞췄어. 잘했어. 18번. 여러분 18번 같은 문제 보면은 이게 그래서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18번의 문제 봤습니다. 자, 파이, 세타, 2분의 3파이. 첫 번째 긴장. 3, 4야.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빡 올라요. 왜 그것 때문에 틀린 경험 있을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단순한 1, 4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치? 뭔가 겨냥을 한 거야. 이렇게 이 취지의 의도를 딱 체크하고 있어야 돼. 요거 신경 써놔야지. 두 번째. 탄젠트 제곱이 4탄젠트 더하기 1은 0 4 더하기 코를 구해야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딱 쌤이 딱 떠오르는 그 풀이 라인은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풀어. 탄젠트를 구해. 그러면 세타를 안 거지. 사인 코사인 다 구해지겠지. 끝. 허접한 문제죠. 오케이? 근데 2차가 안 풀리는 경험도 교재에서도 있었을 거야. 그건 뭔데? 곱셈 공식 문제겠지. 이 라인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특히 여기 또 우리 A반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두 개의 파트가 딱 떠올라야 돼 그냥 세타를 구해. 이거 그냥 문자 한 개짜리 2차 방식이잖아. 그죠? 그럼 그 탄젠트를 구해서 세타로 잡았으니까 3, 4니까 부호까지 입혀가지고 마무리 끝. 가장 허접한 조건이고요. 그죠? 오케이? 쉬운 문제겠죠. 그렇게 보면. 그게 안 돼? 그럼 곱셈 공식이겠지. 어떻게 해야 돼? 코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코분에 쓰기 귀찮게 이렇게 쓸게요. 루트쌤들이 싫어하시는데 쓸게요. 알겠죠? 나 물컴 들어보면 되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 야 코제곱 곱해야 되는 곱하라는 소리야 이거.
알겠죠? 그러면은 싸 제곱 마이너스 4 싸코 더하기 코 제곱이 0이라는 얘기고요. 알겠죠? 싸 제곱 코 제곱의 출현으로 얘는 1이 됩니다. 싸코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싸 풀코 제곱해서 처리하라 이 말이겠죠. 그때 뭘 신경 써야 돼? 3, 4. 알겠습니까? 분명 싸 풀코의 제곱으로 어떤 값이 나왔겠지. 루트 씌울 때 뿔마가 생겼겠지. 마이너스가 정답이겠지. 알겠습니까? 왜 3, 4니까. 여기서 당연히 취약이 누굴까? 플러스를 답을 쓰는 그 미친 자식. 알겠습니까? 이 새끼는 네, 좀 화가 나는데 우와 맞아야 돼 진짜 이거. 왜냐면 진짜 멍청한 자식인 거지. 처음에 3, 4를 딱 던져주고 있는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문제 풀고 있다고. 미친놈이야. 대학 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제일 혼나야 돼. 알겠죠? 플러스로 써놓고 막 실수했습니다. 실력입니다. 명백한 실력입니다. 알겠죠? 문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알겠죠? 지가 보고 싶은 거 풀고 푸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또 내가 흥분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꼭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빠져들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가시죠. 19번입니다. 네, 보시죠. 19번 같은 친구들은 뭐 사실은 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죠? 시간이 아닌데도 19번 틀렸다라는 건요. 네. 나오세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1이 하는 세 양수. 자, 가시죠. 갑니다. 2분의 1의 로그 AB. 아, 이거 뭐 풀고 있자니.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거 정리 잘 하시고 알겠죠? 밑에 거는 미치 A 로그를 취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결론이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를 정리만 잘하면 로그 A의 C가 뭐 혹시 풀신 분이 뭐 나오냐 이거 위에 거 30? 오케이 이게 나왔는데 알겠죠?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봐봐. 이거랑 나의 질문이 루트 B분의 C는 세제곱근 B가 나와 있는데 알겠죠? 오케이? 위에는 정리하면 나와 그냥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A의 30승 이렇게 로그 싫은 거야. 대입해 버리는 거지. 관계가 나오겠죠? 또 대입을 합니다. 답이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지 않아 알겠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푸는 건 그 출제자가 요구한 그 대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걸 알고 풀고 있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풀라고 되지 않아요. 여기에 미치의 로그를 취하라고 된 거야. 그래서 질문 로그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식의 미치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로 정리를 하라고 만든 문제라는 거지. 그래야 깔끔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레벨이면 이렇게 뚫어도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다음에 유사한 문제 만나잖아? 지는 또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레벨이 올라가지. 안 뚫릴 거야. 왜? 환경이 너무 더러우니까. 알겠죠? 이 사람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낱 이 문제가 잘 뚫린다고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 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입을 하는 게 물론 이렇게 해서 그러고 하면 잘한 건데 얘네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건 알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 풀이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풀어준 문제 중에서 사실 다 강조를 하고 싶지만 처음에 했던 그 바퀴 문제는 일단은 열심히 뭐 시간 없어 하지 마. 알겠죠? 그리고 그 3의 x승 오늘의 뭐 화두는 일단 요 문제 두 개가 특이하긴 해요. n 이거 있잖아. 뭐 t로 치면서 뭐 근 두 개네 한 개네. 그 구조적인 거는 사실 실력을 늘리기에는 참 좋으나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눈앞에 갇혀 있는 거죠.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는요. 뭐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기출풀이는 복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꼼꼼히 진행하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그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건 떼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근데 이런 수준의 문제들 또한 나중에는 당연히 또 어떤 특정 상황이 밑거름이 되긴 하겠죠. 알겠죠? 근데 뭐 시간이 빠듯한 친구들은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너무 중요한 것들이어서 알겠죠? 꼼꼼히 복습하시고 요 틀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요게 여러분들 아마 노트에 필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요 틀이 알겠죠? 요거는 집에 가기 전에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알겠죠? 이게 지금 뭐 봤다고 그치 저렇게 하고 괜찮네 저 되구나 하고 넘어가지 다음 문제 나오잖아 100%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잘 필기해놓고 계속 체크해봐야 돼.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려야 이 상황이 딱 나왔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가서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필기해놓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